죄송한 얘기긴 한데 탄핵에 대해서 뭐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.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된다.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된다. 이 소리는 뭐냐면요. 지금 탄핵을 하면 우리가 집권을 잃고 우리 다음 총선도 보장받지 못한다. 이게 국가를 위한 행동입니까? 이게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까? 이러다가 뭐 2차 계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이 또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 빨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. 2차 계엄도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뭐 현무5 미사일 3발만 북한에 평양에 쏴도 그냥 바로 국지전 아니면 전면전입니다. 아니 그러한 위험을 이제 막 그게 현실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네. 그러면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의 그 리스크를 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아야 됩니까?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 그 한 진영의 정치 결사체니까 그러한 진영의 이익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그 계엄 내란 혐의에 동원된 그 국군 장병들, 그 특전사 400명, 국회 경비대 그 수백 명, 이 장병들도 앞으로 내란 혐의로 전부 다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. 단순 가담자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. 사실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? 이 사람들 그냥 명령에 따랐는데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자라는 그런 누명이는 아니죠. 혐의를 받고 그 수년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게 아닌가요?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이니까 우리는 선택한 거잖아요. 정말 선택하고 진영을 해서 싸웠지만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뭐 재판받고 뭐 너 잘못했다 나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근 40년 동안에 어떤 대통령이 물리력을 행사해갖고 국회를 전복시키려고 했어요. 그런 적이 없잖아요. 아무도 그런 생각도 못했잖아요. 근데 윤석열 내란 혐의 그 수계가 혐의자가 그 체계를 완성을 해서 실행을 했잖아요. 한 거 아닙니까? 꿈도 못 꿨잖아요. 본인들도 다 그게 미친 짓이고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? 과대망상가라고 했어요.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대명천지에.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.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. 어디 호진국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. 그럼 2차 3차 안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. 지금은.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 리스크가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퍼지고 불안에 떨겠어요. 국회 어린이집에요. 어린이들이 400명도 넘게 있습니다. 아니 언제 그 정말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고 이 사항을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. 누가 대통령 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?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뭐 2차 계엄이나 북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. 물론 비상계엄 선포도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국방부 차관부터가 오늘 2차 계엄 없다. 설령 그런 지시가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라고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군 지휘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치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막 이게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야당의 자유지만 2차 계엄 있을 수 있다. 이건 또 국민들을 또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국방부 차관의 말도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김용현 그 내란 동조 혐의자가 과거 국방부 장관일 때 현안 질의를 하면 아니 계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냐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. 근데 내가 먼저 맞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. 실제로 자기가 먼저 맞겠다고 해놓고 특전사령관한테 지시해서 군대를 동원한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? 그럼 새로운 국방부 장관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아바타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인사한 방첩사령관, 특수부사령관, 소방사 이 내란
혐의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이 안심해라. 내가 보장할 수 있다.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? 아니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이 정말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그런 확답을 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로 만약에 그렇게 저희를 안심시킨다면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. 정말 뭘로 확답을 할 수 있겠냐. 윤석열 대통령 말도 못 믿겠는데 대통령 말 저 못 쓰겠습니다. 윤석열 씨 말도 저는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걸 확답할 수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확답을 할 수 있겠어요. 아니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뭐 이해를 합니다. 야당 입장에서. 근데 이제 방첩사령관이나 특전작전사령관들도 오늘 국회 나와서 보니까 이제 장군 출신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랑 아예 길게 인터뷰 같은 방송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전 민주당도 알 거라 생각해요. 현실적으로 2차 계엄의 동력이나 이 추동 가능성은 불가능하다. 그리고 군도 지금 이제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외 안보 태세 점검에 군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서 솔직히 말해서 국방부 차관이나 뭐 이 작전사령관 등이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하고 방송하고 뭐 이런 것들 와서 내가 항명했다. 오히려 내가 지시를 안 받았다. 이런 걸 막 서로 앞장서서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방첩사령관은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 쏘자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부했다고 특전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는데 내가 안 했다고 서로 내가 뭘 다 안 했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뭐 민주당을 안심시키려는 게 아니라요. 우리 국민들 불안할 수 있으니까 2차 계엄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.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회에서 풀릴지는 모르나 물리적 충돌이 다시 있을 가능성은 그 군 지휘부의 발언이나 현재 태도만 봐도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. 이거예요.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비상계엄을 내렸어요. 이 사람의 말을 지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습니까? 저는 못 믿어요. 저는 못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직무 정지를 시켜놓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주한미군 외신들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. 근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 없다.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?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탄핵에 대해서 뭐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.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된다. 저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된다. 이 소리는 뭐냐면요. 지금 탄핵을 하면 우리가 집권을 잃고 우리 다음 총선도 보장받지 못한다. 이게 국가를 위한 행동입니까? 이게 국민을 위한 행동입니까? 이거는 자기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.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 보존한다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뭐 오해일 수도 있어요.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는 100% 그렇게 보이거든요. 이런 오해받을 행동 하지 말아야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장해찬 최고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주로 나왔죠. 나경원 의원 등등 해서 이재명 아웃 지금 그 외에 가타부타 설명이 있기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어쨌든 결국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이 있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한 오해 때문에 개혁신당 의원들이 뭐 살해 협박도 받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일련의 상황과 대통령 탄핵이 지금 밀어붙여지는 상황 속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하면서 어쨌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대목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데 뭐 대장동 재판 출석 연기 신청하고 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에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을 하고 국민의힘도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탄핵을 막는 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익 때문인 걸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지만 탄핵을 주장하고
이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민주당과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도 이걸 빌미로 본인들의 사법 리스트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라는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국민의힘 의원들도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던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그 자체를 옹호하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로 인한 결과가 누군가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연결된다면 그것이 공정하거나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가. 한동훈 대표도 굳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통령과의 수습책 논의 여부에 따라 내각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고 한 건 사실상 국회가 거국내각을 형성해서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적어도 진행 중인 사법재판, 주요 정치인의 어떤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재판은 이 대통령의 운명이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그 역시 그대로 진행되어서 결과가 국민들께 드러나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저는 국민의힘 그 지점, 의원들이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때문에 탄핵은 안 된다.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정의가 그쪽에서도 똑같이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절차가 지금의 어떤 너무 빠른 탄핵으로 그게 그냥 일거에 다 덮여버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층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저희도 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조국은 조국이다.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. 진행하고 있던 사법 절차는 그대로 가야 된다. 뭐 조국 대표 이 상황을 틈타 가지고 자기 선고 연기를 얘기하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입장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.